자, 이제 시즌이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어요. 우승은. 근데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여전히 완전히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네. 2위 맨유도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승점 차가 밑에는 다다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습니다. 유로파 티켓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쵸. 상태고, 근데 이런 이 혼전인 리그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존의 시즌 전에 생각했던 것과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내는 팀마다 선수들이 있죠. 그것 그쵸. 때문에 우는 팀도 있고 웃는 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좀 체크해 보죠. 네, 프리미어리그 빅6, 그러니까 탑6가 아닙니다. 빅6. 빅6. 여러분 이제 탑6는 현재 6위까지인 네. 팀입니다. 근데 빅6는 매출, 그다음에 뭐 팬의 규모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 이제 빅6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한 명씩만 꼽아보려고 했는데 좋아요. 일단 맨시티 아구에로입니다. 이거는 평가가 어떻게 나빠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 저는 근데 부상도 어느 정도 평가 여지가 있다고 있죠. 생각했을 때 나빠진 부분이라고 봐요. 일단 지난 시즌이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2013-14 시즌 이후로 팀 내 최다 득점자가 아니었던 첫 시즌입니다. 누가 제일 많이 넣었지? 라임 스털링. 스털링이구나. 네. 그리고 아구에로가 그때 스털링보다 더 적은 골을 넣었는데 그래도 아구에로니까, 그리고 맨시티가 톱을 보강하지 않았으니까 아구에로가 계약 기간이 마지막인 올 시즌까지는 뭔가 더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잔부상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자가격리, 여기에 그 자가격리에 있어서 그때 접촉했던 지인에게 코로나도 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은 또 확진까지 이어지면서 결장 기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리고 뛰었을 때 어떤 영향력이 분명 지난 시즌보다는 좀 줄어든 느낌도 있죠. 그래. 어떻게 보면 아구에로의 나이가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드는 축에 꽤 있는 쪽에 속하기 때문에 맨시티가 괜히 홀란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홀란드는 뭐 요즘에 첼시가 로만이 이제 좀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로만 픽이면 또 이게 모르거든요. 또 쉽지 않거든. 네, 로만이 유럽 축구판을 완전히 판이하게 바꾼 사람이 로만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 순간이 유럽 축구사에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한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맨유 선수단이랑 당시 뭐 리버풀 선수단이랑 자서전 같은 거 읽어보면은 무리뉴 첼시, 그때 로만 첼시한테 어떻게든 도전해보겠다고. 그렇지. 그 도전 심리가 되게 컸대요. 아스날도 아마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축구를 되게 그때 막 재밌게 어렸을 때 막 봤을 때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저런 식으로 돈을 쓰고 이런 거는 내가 그때 당시에는 많이 오래 봤을 때는 아니지. 한 번 2, 3년 4년 봤을 때였나? 근데 저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뉴스들이 막 나왔었어. 그렇죠. 믿기지 않는 정도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아구에로는 어쨌거나. 맨시티 선수 중에 사실 아구에로 말고 꼽을 선수가 없어요. 일단 낮게 떨어진, 오히려 평가보다 안 좋아진 선수들을 봤을 때 다 올라왔지. 그렇죠. 다 올라왔으니까. 균도안, 로드리, 베르나르도 실바 다시 자리 찾았고, 그쵸. 진첸코, 뭐 칸셀로, 네, 스톤스 다 올라왔지. 네, 다 전부 다 올랐어요. 그래서 그나마 꼽자면 아구에로라는 점을 오케이. 얘기 드리고, 리버풀은 일단 고민할 거리 없이 아주 쉬웠습니다. 피르미노. 네. 이게 지난 시즌도 사실 피르미노는 약간 오고 가고가 좀 컸어요. 근데 지난 시즌은 그래도 원정에서는 일단 활약을 했었고 경기 영향력은 꽤 있었고 토너먼트에서도 아틀레티코전의 그 연장전에 넣었던 골처럼 중요 경기에 골도 있었습니다. 홈에서는 너무 골이 없어가지고 원정남이라고 부르고 그랬잖아요. 맞아. 근데 올 시즌은 터치와 결정력은 물론 이제는 움직임과 침투까지도 너무 정적인 선수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피르미노는 분명 조타가 또 최근에 부상을 당한 뒤로는 보다 더 부하가 심해지니까 더 안 좋은 모습만 반복이 되는 거죠. 부상이 아니었다면 조타가 주전을 차지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조타가 계속 나왔으면 피르미노도 체력 부담이 적어져서 그렇지.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리버풀의 테이블의 순위도 지금보다 올라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자매품 이제 한 명 더 꼽자면 피르미노 부진 때문에 좀 가려진 느낌이 있는데 마네도 올 시즌 별로 안 좋습니다. 살라는 지속적으로 스탯을 쌓고 네. 있는 반면에 마네가 조금 왔다 갔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진 폼이 다 떨어져 있어요. 살라도 골 넣는 거 제하고 영향력은 기복이 크기 조금,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리버풀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첼시는 우리가 다뤘었죠 어제. 네. 하킴 지에으. 그렇죠. 지에으는 이 왼발킥, 패스, 아약스 때 측면에서의 영향력 덕분에 기대를 했지만 가장 우려했던 피지컬 문제가 역시 발목을 잡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베르너랑 카야베르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베르너는 스택과 별개로 영향력은 최근에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 세 선수 중에 가장 낮고 하버츠의 경우는 분명 사실 먼저 다뤄야 될 선수긴 해요. 근데 투엘이 오고서 부상 때문에 아직 못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직 있는데 평가 보류. 네, 그래서 아직 평가 보류. 근데 지으는 투엘 체제에서 안 일단 좋아. 시험을 해봤지만 나왔을 때 확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대로면 이 팀에서 성공 가능성을 보다 더 낮게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으를 좀 꼽게 됐고요. 무엇보다 지으는
하버츠가 전반기에 뛸 당시에도 잦은 부상으로 그래. 빠져있는 기간이 맞아.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약한 피지컬, 지나친 왼발 의존도, 뻔한 패턴 문제까지. 이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선수가 괜히 가격이 쌌던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자기가 이 폼을 올려야 되고요. 활용도가 좀 낮다고 봐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말에서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비슷한 단점이 있다는 건 이 선수 되게 다른 선수예요, 스타일이. 네. 근데 뭐냐면 왼발 의존도가 심하다는 거. 그래서 플레이의 어떤 성향 자체가 항상 뭔가를 접거나 그쵸. 한쪽에 있을 때 좀 제한되는 플레이. 그 얘기를 한 거였는데 지우도 그 부분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은 맨유입니다. 네. 맨유는 사실 영입할 때부터 왜 이 선수를 영입했지? 왜냐면 미드필드보다 급한 포지션이 많으니까. 그치. 근데 그래도 영입됐을 때 아약스에서 우리가 봐왔던 오프 더 볼, 활동량, 센스가 있어서 반더베크 기대하긴 했었죠. 네. 예, 근데 문제는 막상 맨유 전술에 일단 겉돌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찾고 있는 선수와는 좀 다른 유형의 선수라는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반더비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해요. 네. 왜냐면 팬들도 갈리더라고. 기회 자체를 얼마 못 받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나와서 그럼 어느 정도 했냐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는 슬슬 후자 쪽에 무게가 실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시즌이 이제 중반기를 거의 지나가고 있고 실제로 컵대회에서 반더베크는 그래도 기회를 받긴 했었는데 그래. 가능성이 없었죠. 그래서 봤을 때 솔샤르 전술에서는 공미에 서는 선수가 만능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솔샤르 감독의 전술적인 어떤 역량에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어느 정도는 그 플레이 스타일을 그 포지션에서의 플레이 스타일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만능인 선수만이 소화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브루노랑 하는 역할이 많이 좀 달라요. 그냥 유형 자체가 달라요. 네. 육각형의 크기를 떠나서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본인이 운반도 하고 플레이메이킹도 하고 슈팅도 때리고 압박도 하고 다 하는데 반더베크의 경우에는 침투와 박스 안 그렇지. 영향력에만 초점이 있다 보니까 솔샤르 감독이 4-2-3-1 기준으로 경기 영향력을 주문하는 이 공미 자리에 서기에는 반더베크의 활동 반경은 너무 위쪽에만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선하고 거리가 벌어지고 그러면 팀은 측면으로만 볼을 주게 되니까 또 U자에서 그냥 갇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반더베크가 나올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고 혹자는 이러면 반더베크를 차라리 측면에 세우는 거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죠. 오른쪽에 세우고 네. 왼쪽에 라시포드를 두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비추입니다. 왜냐면 래시포드와 그린우드 그리고 이 마샬까지 측면에 설 수 있는 선수들이 맨유는 모두 안쪽으로 파고드는 맞아요. 피니셔용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측면에 서는 선수는 좀 더 넓게 와이드한 측면 플레이가 그치. 되는 선수가 와야 되는데 반더베크는 그 스타일이 아니죠. 아니면 뭐 잘 됐을 때 제이든 산초처럼 진짜 경기 네.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는 정도인데 반더비크가 그런 능력이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유형 자체가 좀 네. 다른 종류의 그쵸. 선수라 짧게 그냥 원투를 주고받고 침투하는 스타일이지. 딱 아약스. 딱 아약스. 아약스야 그 네, 아약스 맞아, 축구의 맞아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약스가 보여주는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주고받고 하는 그 움직임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땐 4-3-3 전술에서 홀딩 미드필드가 한 명 맨유가 제대로 영입이 된다면 그 위에. 메짤라 정도로는 어느 정도 반등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한 번은 좀 두고 봐야 될 것이 우리가 프레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게 두 번째 시즌에 가서 그쵸. 바뀌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뭐 클래스 있는 선수들은 바로 적응한다고 합니다만 선수들 중에서는 그리고 우리 사람 똑같아요. 새로운 데 갔을 때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네.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2년 차까지는 좀 보자. 왜냐면 이 선수가 우리가 봤던 게 괜찮았던 선수니까 처음부터 못됐던 선수면 이럴 텐데 조금 더 기다려보는 어쨌든 실망스럽다. 네. 지금까지는. 그쵸. 자, 그다음에 토트넘은 델레알리. 일단 비주얼. 예. 그 코스염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것 너무 같아요. 이상해. 앞두랄리라고 그러나. 좀 별로야. 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기에 들어갈 만한 선수는 나 도어티도 좀 꼽고 싶은 게 있어요. 도어티. 도어티도 물론 울버햄튼 팬들은 아마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셨지만 그쵸. 근데 그거보다도 안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예. 토트넘 전술에 맞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 도어티를 쓰려면 울브스처럼 센터백이 어느 정도 롱패스를 뿌리거나 전환을 해야 되고 센터백이 그런 패스를 했을 때 도어티가 그걸 어떻게든 받아내서 그래. 오른쪽 윙하고 연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박스 안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네. 선수인데 약간 토트넘 전술이랑 안 맞죠. 토트넘 전술에선 프리백이 운반을 해줘야 되니까 네. 도어티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델레알리도 프리시즌 연습 경기 3경기에서 1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을 때 사실 토트넘 팬들한테 알리는 그 감정을 표현하면 약간 첫사랑 같은 느낌이지도 않을까.
아주 사실 무명에 가까운 네. 선수를 밀턴 케인스에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거기서 완전히 리그 최고급 플레이를 해줬으니까. 근데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몇 경기를 보면 약간 올라오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스멀스멀 있어요. 조금씩. 특히나 볼프스베르거전, 네. 이 유로파 2차전, 3시간 아이스호키 2차전 이런 거. 1골과 2개의 도움을 이제 한 경기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알리는 조금 이제 리그에서 테스트를 다시 해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리그 공격 포인트를 처음으로 빨리 쌓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아스날은 뭐 사실 좀 많습니다. 네. 기대 대비 좀 안 좋았던 선수가 페페는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빼고 그럼 지금 그래서 이 선수 페페가 좋은 점이 뭔지 알아? 기대감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잘하면 그냥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아쉬웠던 선수 하면 저는 뭐 대표로 한다면 가봉맨이고 윌리안도 기대했던 저처럼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표로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거는 가봉맨이죠. 아무래도 이 스탯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각각 22골, 올 시즌 8골입니다. 너무 리그에서 항상 득점왕까지 노릴 정도의 페이스였는데 올 시즌은 좀 차이가 크고요. 전반기에 가정사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도 어머니가 좀 아팠다고 하죠.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현재 선수로서의 폼은 아쉽죠. 그래서 보면 오바메양은 원래 경기 영향력 자체는 조금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잖아요. 오히려 라카제트가 영향력에서는 그죠? 등지고 연계해주고 하는 거에서 영향력이 좋았고 그러니까 물론 그건 있어요. 가봉맨이 도르트문트 때보다는 훨씬 더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선수가 됐다고 봐요. 저는 된 건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팀의 사정상 그게 좀 덜 나왔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어.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결정력마저도 흔들리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 좀 아쉽게 봐야 될 유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좋아진 선수 반대로 보겠습니다. 네. 맨시티는 너무 많은데 한 명은 무조건 존 스톤스입니다. 네, 스톤스가 사실 누구도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톤스는 여름까지만 해도 이적설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래. 아스날 링크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저런 애 데리면 안 된다 이제. 또 망해가는 선수 와가지고 뭐 하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리그 최고의 수비수입니다. 달라요. 어떨 진짜. 때 보면 계속 얘기합니다만 후벤 디아스보다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저는 유로가 1년 밀려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유로 있으면 무조건 선발이 아니었을 텐데 근데 지금은 한 자리 바꿔 들어가야 될 정도 아닌가? 그 고정이죠. 네. 그래서 스톤스는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 그 개인 사정은 우리가 영상으로도 다뤘었기 때문에 다루시면 되겠고 최고죠. 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첼시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약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크리스텐센? 뭐 사실 기존의 여러 선수들은 마운트도 뭐 이미 잘하고 있었던 선수인데 그래 크리스텐센은 최근에 좋아요. 나는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리디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디거. 투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수혜를 받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센터백들인데 크리스텐센, 리디거도 최근 지난 경기에서 잘하더라고. 드리블 빡빡 하면서. 첼시는 램파드 때는 이제 배제하고 투엘 내에서만 일단 평가를 해봤는데 크리스텐센의 반등 효과가 저는 그 가장 돋보였던 게 드디어 이 선수가 롱패스를 하더라고요. 항상 빌드업은 좋았지만 짧은 패스만 해서 얘는 도대체 시야를 어디다 두는 건가 의심이 됐는데 롱패스도 이제 적절하게 섞으면서 필드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큰 경기에서 어떨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됩니다. 조금은 더 봐야 됩니다. 일단 덕현이가 항상 믿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하니까. 이 선수가 그리고 긴장을 많이 해서 예전에도 막 그 설사약 같은 거 먹고 그 설사약이 아닌가? 그 무슨 장을 안정감 있게 하는 그런 약도 먹고 막. 설사약은 이제 설사를 머지게 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종류의 먹었을 거예요. 본인이 복통이 항상 온다 그랬거든요. 뭐 긴장성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리버풀 누가 있죠? 지오고 좋다. 좋다는 그럴만해요. 영입할 때 사실 뭐 저 돈 주고 사냐. 근데 와갖고 뭐야 결정력 왜 이래 존나 잘 넣네. 근데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부상 못 나오고 있는 거. 근데 영입할 때만 해도 얘 빅찬 스미스 아이콘이다. 그렇지. 맞아. 이게 많이 나왔어. 최악이었다 했는데 실제 많이 놓쳤어.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누누 감독 팀에서는 본인이 아래까지 내려와서 운반도 하고 막 연계도 하고 부담이 많았는데 클럽 체제에서는 좀 더 위에만 포진할 수 있으니까 결정력이 좀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대로라면 실망스러운 선수 피르미노 말고 티아고 알칸타라도 들어가겠다. 티아고 알칸타라도 기대 대비 사실 많이 아쉽죠 이거. 그렇죠. 지금 팀 상황에서는 뭔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저는 맥토미니를 꼽았어요. 맥토미니가 저는 되게 이 선수가 맨유 팬들이 나는 좋아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난 약간 얘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맥토미니가 지난 경기에서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특유의 그 투박함과 좀 애매함이 있어. 근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공을 몰고 올라가는 어떤 운반 능력도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난 이런 선수들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된다면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좋다고 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특히 폼이 안 좋았는데 올 시즌 장점을 거의 극대화하는 플레이가 돋보이고 있다. 빌드업보다는 운반과 침투, 득점력 이 부분에 있고요. 나는 뭐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룩쇼.
쇼. 쇼는 그러니까 물론 맨유 팬들은 그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이 선수에 대한 약간 그 부상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 그쵸. 얘는 못 뛰을 수도 있어. 근데 이번 시즌은 뭐 최고의 풀백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난 시즌에도 쇼는 또 잘했던 부분도 좋았던 게 있지. 생각을 해야 지난 될것 시즌 같아요. 중반부부터 잘했지. 네. 쭉. 예. 그렇죠. 그리고 아스날은 그라니트 자카. 자카는 그 아르테타 와서 초반에 확 좋아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근데 나는 이번 시즌이 그라니트 자카가 이적한 이후에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혹사에 가까운 정도로 경기를 뛰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카가 없으면 경기 안 풀립니다. 그렇죠. 이 선수는 지금 와서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선수고, 저는 길게 봤을 때 아스날의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위해서는 자카를 벌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완전히 없앤 건 아니나 지금 정도로 팀 단위의 압박과 이런 게 살아나고 파티와 이게 있다면 자카는 핵심 자원입니다. 네. 왼발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니까.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중원에 지금 아스날은 자카 빼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뛰는 겁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뛰고 있는 겁니다. 팀의 의존도가 아주 큰 거죠. 커요. 네. 그다음 토트넘. 어제 다뤘던 가리스 베일. 베일. 예. 베일. 그래, 베일. 베일이 좀 가장 돋보였던 베일. 것 같아요. 베일은 사실 어제 다뤘으니까 그치.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예. 하고, 이 분야 최고는 사실 링가드가 아닐까. 누가 이걸 기대했어요? 그치. 이 정도로 기대 안 했지. 요즘 그냥 예. 축구를 잘하는 링가드. 맞아요. 예. 좋아요. 링가드 그게 재밌잖아. 그럼요. 링가드 자체가 네. 재밌어요. 스타죠, 스타. 웃겨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또 시즌 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남은 기간이 진짜 시즌에 한 해 농사를 다 결정짓는 남은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시즌 네. 말미. 이때 시즌 이렇게 괜찮게 가다가 꼬꾸라지는 선수도 있고, 막 퇴장당하고 아니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빅찬 스미스를 한다거나.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 시즌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